그 당시에 이민 오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있는 역사와 또 우리의 문화, 풍습 이런 거를 크게 벌려서 미국 사회에 알리도록 해보는 것이 좋겠다. 화합하고 단결해서 타 민족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민족이 됐으면. 또 동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며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한인회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한인회장으로서 진짜 저희 젊었을 때 동포를 위해서 한번 더 많은 봉사, 또 동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한인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성찬없고 상당히 수술 후에 그 몸을 조리해야 되는데도 그거보다는 우리 동포 사회 큰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 사회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었던 그 순수한 그 소망. (1903년)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딘 102명을 시작으로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시카고는 초기 유학생 중심의 사회였지만 60년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한인 사회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62년 7명의 발기인으로 발족된 시카고 한인회는 23명의 한인 회장을 배출하고 이제 반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인회 정관은 매 2년마다 회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하에 진행됩니다. 제28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정종화 서정일 후보는 박빙의 승부를 보였고 한인 7천여 명이 투표소를 찾는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랑 선거하신 우리 서정일 씨도 그때 서로 열심히 싸웠고 또 젊음을 불사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에 남고, 또 항상 선거를 하면서도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매일매일 선거 운동을 우리 두 부회장님 후보들하고 같이 열심히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 기뻤습니다. 상당히 기쁘고 생애에 제일 생각나는 날일 것이다. 그렇지만은 한 달 정도 이제 취임을 앞두고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해갖고 제가 됐는데, 과연 그분 또 그 이후에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과연 한인회장으로서 내가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저희 두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과연 어떤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인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듯이 풀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많겠죠. 33살 나이에 제7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박해달 씨. 최연소 한인회장 기록과 함께 3선 한인회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치열했던 1978년 제14대 회장 선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3파 전에 경선이 있었는데 돈도 없이 어떻게 제가 당선이 됐겠어요. 제가 졌다고 사실은. 근데 제가 당선됐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때 한국신문에 저는 이제 선거운동도 많이 안 하고 한국신문 하나에 뭐를 광고로 냈는가 하면은 누구가 한인 사회를 주류 사회에 대변하겠는가 퀘션을 해가지고 캠페인 광고를 냈어요. 그게 효과를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은 미국 주류 사회에 벌써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를 주류 사회하고 연결시키는 다리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49년 역사 30대에 이르는 한인 회장 선거는 그동안 경선과 무투표 당선,
또 높은 참여율과 저조한 관심 등 기복이 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한인회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언론사에 한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보면 어떤 해는 1971년 한인회장 선거 때는 한 1000명이 모였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한인회장 선거를 한다는 100명이 안팎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전혀 뭐 후보도 안 모였고 사람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지명을 해서 회장을 아마 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또 2,000명 이렇게 모이고 또 근년에 와서는 지난번 어느 해에는 막 7,000명 가까이 모여서 투표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무투표를 하고 지난번에도 또 선거 때도 뭐 어떻게 해서 또 몇천 명이 모였다면서 경선을 한다 뭐 이렇게 했고 또 이번 한일회장 선거는 후보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무투표 당선을 했다는 게 이게 바로 그 어소시에이션을 그 아주 굉장히 그 루스하게 관리하는 그런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원인지 그게 분명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회비를 10불씩 내는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굉장히 대단한 뭐 조직처럼 막 그냥 그 노스이스턴 대학을 빌려서 이렇게 굉장한 선거를 하니까 시카고에 뭐 센서스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사람이 나와서 투표를 했다. 그럼 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금년같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뭐 그럼 한인회가 조직이 있는 거냐 없냐 그런 문제 생기고 지난번에 또 총회를 한다 그랬는데 150명인가 성원이 안 돼서 총회를 못했다 이게. 그러면 테크니컬리는 성원이 안 돼서 총회를 못했으면 그 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라고요. 그죠? 한인회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거거나 어떤 실제 그 코디네이션이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뭐 시카고 시청을 상대로 한다든가 뭐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상대한다. 그때는 우리가 한인사회 10만을 대변한다. 그런 상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본국하고 관계에서 또 본국은 어차피 여기를 교민들을 상대로 할 때 대표 기구가 한인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윤모 한인사회연구원 대표는 이어 한인회가 대표성을 띠고 집약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 현재의 어소시에이션 형태보다는 페더레이션, 즉 연맹의 모습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인회가 갈 길은 가장 이상적인 건 페더레이션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미 한인사회 안에 교회 협의회, 교회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공인회, 여기도 상인들의 연합기구, 뭐 세탁인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복지 사업을 하는 기구들도 벌써 사회사업 뭐 기구 협의회인가 뭐 그런 게 있죠. 벌써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협의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엄브렐라 오가니제이션을 만들려면 이 사람들이 다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코디네이트를 중간에 하고 한인세를 우리가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할 때 대표성을 갖는 그런 페더레이션 기구 형태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불상사가 내 하나로 끝내주기를 바라겠고 2005년 6월 시카고 한인회는 사상 최초의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에 휩싸입니다.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에 이성남 후보와 연임을 노리는 김길령 회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인회비 3년 역산 납부 조항에 이성남 후보가 위배된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에 이 후보는 선관위의 판단에 불복종,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한인회 재정관리에 대한 소장도 함께 접수합니다. 7년째로 접어드는 팽팽한 공방. 하지만 변호사 비용 수십만 달러만 날린 채 한인회 법정 공방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한편 한인회 법정 공방은 시카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27대도 그렇게 힘들게 소송을 하든가 말았든가 저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더 많이 배로 힘이 들었는데 그 힘이 들은 만큼 배로 힘을 합쳤다면 26대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못하게 되죠. 그래서 LA 한인회도 마찬가지면 달라스 한인회도 한인회 자격이 없이 자격이 박탈당하니까 한인회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뭐 LA는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 봉합되는 2년 동안의 시기가
한인의 동포들이 잘 모르는 그냥 뉴스만 보고 일반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동포들은 한인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회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동포사 일을 못하게 됩니다. 선거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인 회비 납부 문제와 고액의 공탁금과 관련해 조찬조 전 상공회의소 회장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만 불이라는 돈을 공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5만 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꼭 이것이 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5만 불이 공탁금이 5만 불이 됐든 1만 불이 되었든 일단 우리가 정한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많은 후보자가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의 계류 중에 있지만은 3회 연속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한 회장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람, 또 공탁금 몇만 불씩 내고 나오는 사람이 3회 30불 한인 회비 제때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렇게 불거져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인 사회를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 가진 사람들만이 좀 한인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은 한인 회장 후보자는 누구에게도 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호가 개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인회의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 한인 회비와 공탁금 제도는 한인회 운영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는 방편이어서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한인회의 근본적 당면 과제인 재정. 이것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큰 이슈였습니다. 한인회의 운영 자금은 과연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재무부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사무총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행정 일을 보시는 분도 있고 미니멈 3분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의 샐러리도 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모든 비용들이 그리고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모임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어느 때 보면 많은 그분들이 한인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현직 회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포분들이 내주시는 회비나 또 저희 이사님들이 내시는 이사회비 이런 것들은 많은 이제 뭐 조금이지만 직원 경비라든지 또 거기에 뭐 물값이나 또 뭐 전기료 이런 데 나가고 많은 경비가의 대부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갖고 사람들 만나고 쓰는 경비 뭐 여러 가지 동포 사회를 위한 거지만은 그런 경비는 대부분 한인 회장 스스로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그 관행을 좀 고치자는 뜻에서 한인회비 납부 운동이나 또 한인회 서포트 그룹을 만들자는 이런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지금의 한인의 시스템상 한인회장을 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인회의 운영의 모든 기금이 약 80%가 한인회장 주머니에서 나오죠.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인회가 그랜트를 많이 받아서 어떤 거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랜트를 받는 건 아시다시피 딱 거기에밖에 사용할 수 못하도록 합니다. 한인의 전체적인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특별히 그런 서비스 오르가니제이션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랜트나 그런 거는 그런 쪽으로 그 봉사 지역 그런 서비스 지역으로 가는 거겠지. 정치적으로 면이 있는 우리 한인회한테는 나오는 그 그랜트가 별로 없었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예. 2년 임기 동안 20만 달러 가까이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회장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현실. 보다 진보된 한인회를 위해 회장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데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봉사단체나 이런 그 어느 한 커뮤니티를 도와서 참여한다고 하기에는 그 리더, 회장이 돈까지 내고 한다는 거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 뜻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나올 수가 없을 거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하시고 있는 여유 있는 분들이 나오시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 전문 세대 또 2세들 한인 젊은 2세들 또한 1세 여러분들 또 연장자분들을 다 어우릴 수 있다고 하면은 좀 그러한 쪽으로는 좀 더 오픈시키고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나가면서 자기 서포터 그룹 이제 뭐 자금을 펀드레이즈를 통해서 합니다. 이제 한인회도 한인회장도 그러한 어떤 펀드레이징 하는 그룹이 뒤에서 받쳐줘서 펀드레이징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정착되면 진정한 우리 한인회가 동포 속에서 꾸준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시카고 한인 인사들과 전직 회장들은 한인회와 한인회장직에 대해 어떠한 발전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인회는 전체 직능단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또한 아우르면서 서로가 횡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한인이라는 조직을 이렇게 페더레이션으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정관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이사회라도 연속성 있게 가는 이런 정도의 그 절충안을 위해서 회칙을 개정하든지. 지금 이제 많이 요즘에는 정치 단체로 나가야 된다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여러 군데를 고루고루 그 관여해야 되고 어루만져야 되는 필요성들이 많이 있기에 부모 피규어로 활동을 하면서 실은 여러 다른 작은 전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조해주고 하는 그러한 단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인 회장이 여성계에서 나온다면 좀 더 그 한인 사회를 아우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인 회장은 하고 싶고 첫째 능력보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한인 회장으로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그 어떤 전문 직종을 가지고 내가 디그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어떤 전문 지식을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우러나서 동포 사회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동포 사회 화합을 위해서 자기 제일 앞장서야 되니까 자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한인 회장님들 또 한인회에 수고하시고 또 동포분들이 원하시는 게 대부분이 이제 동포 사회에서 한인회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완전 자리 잡았으니까 좀 더 바깥에 나가서 주류 정치인들 만나고 또 주류 경제인들 만나서 그러한 이런 다리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같이 손잡고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라고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있으셔야겠지만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리더십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서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우리 2030년, 2050년 후에는 우리들이 만든 주지사, 시장, 여러 주류 정치인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서 동포 사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걸 이끌 수 있는 그런 한인 회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7월 28일 2년 출항에 닻을 올린 제30대 시카고 한인회. 어려운 경제의 시대에 미해결된 여러 난제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참여와 세대 융합을 외치며 힘있는 한인회를 표방하는 신임 회장과 임원들의 어깨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준수하는 운영과 포용과 화합을 지향하는 활동을 통해 미래를 향한 어떤 변화가 창출될지 주목됩니다.